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최근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피로함을 넘어서서 몸이 좀 뻐근할 정도로 무겁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현대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가정의학과의 김흥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단순히 피로하다고 해서 예, 무조건 뭐 다 만성 피로증후군이다라고 예, 할 수는 예, 없을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그 만성 피로는 그 장기간 지속되는 피로를 이야기합니다. 예. 기간에 따라서 피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성 피로라고 부르고요. 예.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잠깐의 휴식으로 회복되는 일과성 피로와는 달리 휴식을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서 환자를 매우 쇠약하게 만드는 그런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네. 심한 피로와 수면 및 집중력 장애가 특징적이고요. 다른 모든 내과적 질환이나 정신과적 질환이 배제된 후에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40세가량의 젊은 성인에서 주로 관찰되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만성 피로증후군은 1994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정한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가장 핵심이 되는 만성 피로와 관련된 증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임상적으로 평가되었고 설명이 되지 않은 새로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현재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어야 하고요.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성 피로 때문에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이 실질적으로 감소해야 합니다. 또 둘째, 위의 피로 위에 다음 8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돼야 하는데요. 네. 기억력 혹은 집중력 장애, 인후통,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새로운 두통, 목이나 겨드랑이에 림프성 압통, 잠을 자도 상쾌한 느낌이 없는 것, 그리고 운동 혹은 힘들게 일을 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심한 권태감 등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하지만 위의 증상들이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면 만성 피로 증후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만성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현재 증상의 모든 기질적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각종 만성 질환, 부신필 기능 저하증, 수면 무호흡증, 기면 발작, 약물 부작용 등이 있고요. 과거에 진단되었지만 회복이 증명되지 않았고 지속되었을 때 만성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질적 질환이 해당됩니다. 네. 또 정신과적 질환으로서 주요 우울증, 양극성 정동성 장애,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치매, 신경성 식욕부진, 대식증에 해당되고요. 또 만성 피로가 시작되기 2년 전부터 또 그 후에 생긴 알코올 혹은 기타 약물 남용에 해당됩니다. 또 체질량 지수 45 이상의 심한 비만이 해당되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런 것들이 뭐 6개월 이상 지속이 예, 될 때 예, 그때 예, 이제 진단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예, 예. 자, 그렇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반적인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로라든가 수면 네. 부족, 임신 등의 생리적인 원인이 있고요.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원인이 있고 감염, 내분비 질환, 대사 질환, 류마티스 질환, 혈액 질환 및 악성 종양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유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유발 요인으로서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면역학적 이상, 신경 호르몬계 이상, 중추 신경계 이상, 정신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몸이 좀 피곤해지면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매우 좀 힘들어 예, 예, 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울증이랑도 연관이 있을지 예, 예. 궁금합니다.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 약 80%는 주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고 어, 상관관계가 높아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장애라고 믿기 쉽습니다. 예. 하지만 만성 피로증 환자는 죄책감이라든가 자살 사고, 무감동증, 체중 감소 등을 거의 호소하지 않습니다. 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가족력도 없으면서 유발인자로서 스트레스성 사건도 거의 없습니다. 아, 즉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세히 좀 면밀하게 좀 관찰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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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군요. 예. 자, 그렇다면 만성피로증후군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생기는 합병증 같은 건 있지 예, 않을까 예.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만성 피로증후군은 기준이 복잡한 것처럼 질병의 경과도 환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요. 예.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회복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또 악화되기도 합니다. 음, 하지만 실제로 회복된다는 개념에 대한 정의조차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몇 프로 사람이 호전되고 또 몇 프로 사람이 악화된다고 수치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 CDC의 자료에 의하면은 회복 가능성은 초기 5년 이내에 31.4%, 10년 이내에 48.1%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동반된 신체 증상이 적을수록 회복이 잘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재발 가능성까지도 예, 높다고 예, 하니까 예. 치료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확실한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증상에 어떤 호전에 도움되는 그런 치료법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 뭐 첫째, 그 항우울제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사망계 항우울제 및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만성 피로 증후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불면증 및 우울증을 호전시켜 줍니다. 또 두 번째는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있고요. 단기간 사용하는 저용량의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피로감과 무력감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중요한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피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회복에 대한 비관적 태도 등을 교정시켜 줍니다. 아,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업무량을 줄인 상태에서 피로를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물 치료랑 행동 치료를 동시에 같이 예. 병행을 하는 예,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이 증상이 발견되기 전에 차라리 예방을 잘하는 예, 예.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예. 싶은데요. 예방법이라든가 뭐 생활 예, 예. 수칙 같은 게 예, 예. 있을까요? 운동이 제일 그 예방이 중요하고요. 네. 그 걷기라든가 뭐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포함한 유산소 운동이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들의 증상 개선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일반적인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은 환자들에게 주 5일간 최소 12주간 운동을 하도록 하게 하고요. 아, 매번 5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지속하게 합니다. 예.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주 1에서 2분씩 운동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최대 30분이 될 때까지 운동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소비량이 60% 정도로 제한하고요. 처방된 한계 이상으로 지나치게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운동도 조금 단계별로 조금씩 예, 늘려가는 게 조금씩. 중요한 예.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만성피로증후군에 좋은 음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 만성 피로 증후군에 특별히 좋은 음식으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현미 같은 다당류 음식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풍부한 채소라든가 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저지방 육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그 인공적인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응수 원장님과 함께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또 치료법도 없는 만성피로증후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규칙적인 운동 또 취미생활로 활력 있는 삶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